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선을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기 기초 과외를 계속합니다. 네. 동희야, 응.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우리 공부할 게 바로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여러 종류야. 근데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금속과 관련된 전기 공사야. 금속관, 뭐 금속 몰드 이런 게 이제 금속과 관련된 그런 건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로 금속관을 많이 활용을 했어. 그러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속 특유의 그 녹이 나잖아. 선화가 돼서. 그래서 뭐 오래된 아파트는 녹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뭐 연수기도 달고 정수기도 달고 해갖고 최대한 그걸 줄이는데 그래도 그걸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게 물리적으로 금속과 뭐 물은 이렇게 닿으면 계속 산화작용이 나는데 전기 역시 금속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금속 자체가 전도체야, 전도체.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 그 안에다가 전선을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금속관 공사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많아. 하지만은 금속 그 특유의 장점이 있지. 열에도 강하고 또 튼튼하잖아. 그리고 스테인리스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 빛나서 디자인이 되게 수려해. 그래서 뭐 가끔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일부러 금속관 시공, 그 돈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금속관 공사도 그렇고 또 간단하게 배울 금속 몰드 공사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전기 공사,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한 종류니까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 자, 우리가 먼저 에피타이저 형식으로 알아볼 공사가 금속 몰드 배선 공사야. 지난 강의에서도 오빠가 이 몰드 관련 공사 이야기하면서 쫄대 이야기 했었을 거야. 이 금속 몰드는 쫄대기는 쫄대인데 쫄대의 재질 자체가 강화 플라스틱, 즉 PVC가 아닌 금속재로 돼 있어서 대다수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금속 몰드 배선 공사 하냐면은 알루미늄 쫄대를 생각하면 돼. 물론 100%뭐 쫄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대략 그 쫄대 같이 생겼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쨌든 이 알루미늄 쫄대 같이 생긴 금속 몰드 배선 공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선도 정해져 있고 또 이거는 대규모 금속관 공사랑은 다르게 규정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몇 가지 또 알아둘 것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먼저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전개된 건조한 장소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이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몰드 공사 있잖아. 그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이제 외상을 받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약해. 그러다 보면 이제 충격을 심하게 받게 될 경우 그 안에 있는 전선이 손상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합선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데는 아닌 건조한 장소, 당연히 습기는 피하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숨겨있긴 숨겨있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고칠 수 있고 또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뭐 냉장고 뒤에 같은 데도 그래서 가능해. 왜냐면은 은폐된 것 같지만은 냉장고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점검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런 데도 사용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사용 전압은 400V 이하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 또는 삼상 380V 모두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몰드의 두께는 0.5mm 이상 영광판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의에서도 이 뚜껑과 베이스가 먼저 얘기를 해줬잖아. 바로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거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딱 덮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뚜껑이야. 근데 이것에 대한 두께가 0.5mm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안 두껍지. 그 정도의 튼튼함을 가지면 되는 거고 몰드 홈의 폭과 깊이는 5cm 이하로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의 높이인 거지. 이 높이 자체가 5cm 이하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커서도 안 돼. 그리고 이 금속 몰드 배선 공사에서는 반드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역시나 OW 전선은 제외한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너무 내기 쉬울 것 같아.
무슨 공사에서 사용해서 안 되는 전선 하면은 1순위로 막 찾아볼게. 오토블리 어딨어?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당연하지만 이것도 몰드 안에서 전선에 접속점이 없게 하라. 그런 거. 뭐 내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전선관 안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면 안 된다고. 선이 짧거나 그러면은 그 선을 끄집어내고 아예 새 선으로 길게 이렇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몰드에는 규정해준의 접지 공사를 하라.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앞서 우리는 금속에 대한 공사를 한다 그랬잖아. 금속 재질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 몰드나 금속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전류가 관을 타고 이렇게 흘릴 수 있어. 근데 그 관을 타고 그냥 사고를 칠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는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접지라는 경우 그렇게 이제 누설 전류 같은 것을 지면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금속 몰드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똘똘똘똘 싸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론가 이렇게 보내주라 이 얘기야. 아니면은 건물 내부에 철빔이 있으면 철빔에 묶어주거나 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일종 금속 몰드 공사 같은 경우는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가 최대 10본 이하다. 이런 10본이라는 게 이제 10가닥. 10가닥을 말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전선은 최대 10가닥 이하로 이렇게 넣어라. 1종 금속 몰드를 할 때. 근데 2종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약한 거겠지. 2종 금속 몰드는 절연 피복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해당 몰드 내 단면적이 20% 이하로 하라.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몰드가 이렇게 있고 뚜껑을 딱 벗긴 모습이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전체 면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전체 면적이 되겠지. 이게 이제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하로 하라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걸 절반으로 쪼개고 절반으로 쪼개면은 한 이 정도. 이게 한 20% 되겠지. 이 정도의 전선을 넣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꽉 채우지 말고 조금만 넣어라. 그것도 껍데기까지 다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피부까지 다 포함을 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넣으라는 거고, 금속 몰드 같은 경우는 그 PVC 몰드보다 좀 무거워. 금속 소재. 아무리 알루미늄이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접착 테이프 같은 것을 붙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가 쉬워. 그러기 때문에 이 금속 몰드를 서로 지지할 때는 보통 이제 나사 같은 것을 벽에다 박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 그 나사와 나사 사이의 거리 자체를 1.5m 이하로 하라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무 멀찍멀찍 떨어뜨리지 말고 뭐 1m도 좋고 1m 20도 좋은데 어쨌든 1m 50 이내, 즉 1.5m 이내로 하라. 그 얘기가 시설 원칙의 6번째 이야기야. 그리고 금속 몰드의 부속품 같은 거는 그냥 이런 것은 객관식으로 내기가 좋아. 예를 들면 뭐 금속관과 금속 몰드를 서로 접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것은 사실 용어 같은 걸 좀 보면은 이해가 가.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복합 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커넥터라는 건 연결해 주는 거잖아. 금속관과 금속 몰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금속관 공사를 또 배울 텐데 그거는 이제 파이프야 또. 파이프와 이런 금속 몰드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 뭔가 서로 이렇게 안 맞을 것 같은 것을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커넥터. 그렇게 해가지고 직각 계수에서 몰드 상호간에 접속을 한다. 직각이라는 게 우리 신체 부위로 말하면 팔꿈치 같은 것이 직각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엘보가 뭐야? 팔꿈치잖아. 맞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또 몰드 뚜껑 이음새에 접속을 한다. 뚜껑의 이음새. 몰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뚜껑 여기 이 부분에 접속한다 그러면은 뭐 조인트 커플링. 우리가 이 단어를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 나중에 그러네. 객관식에서 바로 딱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코너박스, 벽 등 구석에서 금속관과 몰드를 접속하거나 분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건물 같은데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입체로 그린 거라 생각해.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 코너에다가 코너박스를 딱 달아줘. 그래서 이쪽에는 금속 몰드,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금속관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구석에서 이렇게 접속하거나 분기를 한다 그러면은 코너에서 하니까 코너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래. 이제
금속관 배선공사, 이 금속관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강제 전선관이라고 하는 진짜 오리지널 금속관이 있고, 그리고 뭐 아까도 얼핏 언급했지만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이브 뭐 건선관 뭐 되게 이제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은, 금속관 배선공사라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전선을 넣는데 금속재로 돼 있는 파이프, 이런 데다가 넣어.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금속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분전함에서 나온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전이 빵 생겨봐. 그럼 그 전류가 이 금속관도 쫙 타고 큰일 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시설 자체의 원칙 같은 게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 금속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떤 그 힘도 되게 많이 들어.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래서 금속관 공사는 사실 많이 하는 곳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안 보여. 아주 특수한 경우나 공장 뭐 이런 데에서, 아니면 돈 들여서 좀 하고 싶으신 분, 웬만하면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렇다 해서 그에 대한 효용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적극 추천 안 하는데, 그래도 필요로 하는 곳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 공사 같은 게 좀 까다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 금속관 공사는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나전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우리 그전부터 나전선 얘기했잖아. 피복이 없는 전선. 지금 이렇게 나전선을 여기에다 벗겨놓은 이유가, 뒤에 가면 우리가 자세히 알겠지만 접지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각 파이프마다 이렇게 똘똘똘똘 감아가지고, 일로 이제 그 누설 전류 같은 걸 다 빼가지고 밖으로 보내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금속관 배선 공사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그 범용성이 넓어. 그게 뭐냐면은, 전개된 장소, 확 트인 장소나 은폐된 장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하다못해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가능하고, 먼지가 있는 장소에서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금속관 공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끌지만은, 이거 외에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의외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금속관의 크기 및 호칭, 이 수치 같은 거 우리가 외우면 좋아. 그래. 후광 전선관과 박광 전선관이 있는데, 후광 전선관의 후라는 거는 두터울 후를 써서 전선관 자체가 좀 두꺼워. 여기 보면은 두께가 2.3mm 이상 두꺼운 전선관. 반면 박광광의 박은 얇을 바가 써. 1.2mm 이상의 얇은 전선관 해서, 여기서 나오는 관의 종류 해갖고 이 수치 있잖아. 16, 22, 28, 36, 42. 이거 같은 경우 우리 동의가 외워야 돼. 이런 것도 시험에 나기 좋아. 박광 전선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치, 단위는 밀리미터인 거, 이런 거 수치 같은 거는 그냥 외워. 오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 후광 전선관의 규격 같은 거는 외우거든. 그래서 전선관 필요할 때 뭐 16mm 주세요, 28mm 주세요 이러면서 사고 그러는데, 이 수치 외우고, 또 하나는 이 표준 길이. 이 관이 처음 딱 사면은 또각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그 길이가 3.6m야. 그걸 갖고 우리가 자르거나 연결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 어쨌든 이 표준 길이 같은 거 같이 외워두고, 결국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약성 폭발물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쌓이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전선관이 두꺼워야지 안전하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거고, 박광 전선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뭐 좀 더 이제 가볍겠지, 얇으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박광이 많이 사용하는데, 뭐 예전에 오빠가 이제 학원 다닐 때 그 강사님이 가르치신 거 들어보니까, 이분은 내가 보기에 전기공사나 이런 설비를 실제로 안 하셨나 막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후광은 짝수, 박광은 볼수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런 걸 사용하는지는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바로 이게 금속관 배관 공사인데, 이거는 조금 스피디하게 오빠가 시설 공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해줄게. 여러 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놨어. 자, 먼저 시설 원칙 똑같아. 절연전선을 사용한다는 거 당연하지. 계속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단 OW는 제외. 이거 아주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듯이 척척 나오네. 절연전선 사용하면 OW는 예외. 뭐 그리고 연선이어야 된다고
단선일 때는 10제곱밀리미터 이하도 가능. 이거 왜 그런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선 자체가 구부러지기가 쉽다 그랬잖아. 단선은 두껍게 되면은 구부러질 때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중간에 연결하지 말라. 그리고 그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저압일 것. 그러니까 뭐 투투라인이고 뭐고 그런 고압. 애초에 근데 옥내 전기공사는 고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 물론 이제 어딘가 기어 다닐 때 고압 건설이 기어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즉 콘센트나 조명 같은 건 다 저압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거의 저압이라. 그래도 이렇게 또 해놨고. 자, 금속관을 콘크리트,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 벽 같은데 매입, 그 벽 속에다 넣을 경우에는 그 두께가 1.2mm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금속관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두께를 확보하라, 뭐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이음매가 없는 4m 이하의 전선관을 건조한 장소에 노출 상정하는 경우 0.5mm 이상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이음매가 없다는 건 중간에 연결을 안 한 거야, 전선관을. 그리고 4m 이하의 전선관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거기다 이렇게 또 건조해. 습기 같은 게 들어올 리가 거의 없는 공에는 그보다 좀 두께가 얇은 0.5mm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빡빡한 규정을 좀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조건도 좀 까다롭지. 그리고 금속관의 나사내기, 이거 지난번에 오빠가 이제 공구 얘기할 때 뭐 오스터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뭐 왱 소리 내면서 그 뭐 나사 낸다면서 뭐 이걸 일본말로도 뭐 야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잘 봐봐, 동이야.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금속관인데 이 끝부분에 보면은 뭔가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 있어. 근데 이게 금속관에 이렇게 흠을 판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놨으면은 뭐 볼트 너트 같은 것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와셔 같은 것도 넣었다 뺐다 할 때 이게 돌리면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쪼여지기도 하고 뭐 풀려지기도 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사를 낸다 그 얘기야. 그때 사용하는 게 오스터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파이프 바이스라는 거는 그때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금속관 자체를 고정시켜 주는 거고 그걸 고정시키고 나서 오스터나 다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나사부의 각도를 약 80도 정도로 해서 나사를 낸다는 게 완전 직각형대로 딱딱딱 내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80도 정도로 이렇게 나사를 낸다는 거. 그리고 또 금속관이 특징이 뭐냐면은 금속관을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은 이 표면이 되게 거칠어. 근데 표면이 거칠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기가 쉬운데 전선을 넣고 빼는 그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비닐로 되잖아. 긁힐 수가 있어. 전선 피복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긁혀버리면은 전선 피복에서 상처가 나거나 절연이 파괴가 되면은 전류를 흘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확 불러. 누전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 누전이 또 위험한 게 전선관 자체가 금속관이니까 금속관을 타고 또 다른 데로 그 사고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관 공사는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금속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관을 만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너무 위험해. 그래서 금속관을 절단하거나 다듬을 때도 셋톱이나 파이프 커터 같은 걸 이용해서 일단은 잘라. 스깍스깍 자르는데 절단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친 부분, 방금 말했잖아. 이 상처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선의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해서 리머를 이용해서 다듬어 준다. 리머라는 거 전에 오빠가 그 공구 강의에서도 보면 알겠죠.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 거칠거칠한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금속관을 구부릴 때는 28mm 이하의 가는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히키나 밴더 같은 거 다 지난번에 공구에서 오빠가 다 얘기했던 거야. 그런 걸 하지만은 그 이상의 굵은 전선관은 사람 힘으로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압식 밴더라는 거 이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외워두자, 동아. 그래. 구부러진 금속관의 굴곡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다. 이거 그 전에 했던 합성수지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이 6배. 그러니까 뭔가 구부러진다 하면 6배.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해도. 그래. 그리고 구부러진 금속관의 각도는 360도로 하고 그를 초과할 때는 풀박스나 정션박스를 접속해서 시설한다. 알아두고 금속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힙 반지름이 R이지. R은 6 스몰 d 플러스 2분의 라지 d.
자, 이게 뭐냐? 금속관을 직각으로 구부릴 때 그 굽힌 반지름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약간 좀 금속관의 성질을 이해하면 돼. 보통 근데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우리가 또 쉽게 노멀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제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금속관이 이렇게 딱 있고 직각으로 구부러진다 얘는 결국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하잖아. 이때 근데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면은 전선이 속에서 들어가서 걸려서 더 이상 못 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배 정도로 이렇게 굴곡 반지름을 정하라 이 얘기거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서도 굽힌 반지름이라는 게 나와. 이 공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확 꺾는 게 아니라 뭔가 느슨하게 원 형태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큰 원이 하나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 이런 원 형태로 했을 때 이때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면은 이게 반지름이 되겠지. 이 반지름이 바로 6 스몰 d 플러스 2분의 나지 d. 여기서 스몰 d는 군석간의 안지름, 즉 이 금속간의 안지름인 거고, 나지 d는 금속간의 바깥지름, 즉 여기 전체적인 그 지름을 말하겠지. 여튼 그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 공식에 넣어서. 자, 그리고 금속관을 접속할 때도 중요하지. 전선의 접속에 대한 게 아니라 관 자체의 접속으로서 금속관의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그 전에 합성수지관 전선관 공사에서도 우리가 두 개의 전선관을 하나로 만들 때 커플링을 쓴다 그랬잖아. 비슷해. 여기서도 커플링을 사용하고, 커플링은 삽입하는 관의 깊이에 관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금속관 같은 경우가 뭐 22mm 짜리다, 22mm다 그러면은 그 22mm라는 게 안쪽 지름이야. 그러니까 바깥 지름 그보다 살짝 더 크겠지. 근데 그 바깥 지름보다 1.2배 이상 더 여유 있게 크게 이렇게 하라 그런 거고. 그리고 금속관은 박스나 기타 이하 유사한 접속할 때는 노크너트 2개를 사용하고 박스나 캐비닛 양쪽 접속부는 단단히 고정하라. 이게 뭐냐? 이런 것도 현장에서 보면 별게 아닌데 글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해. 자, 지금 이렇게 금속관이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아울렛 박스나 아니면은 뭐 그 아울렛 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회로 같은 것도 막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치를 다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벽에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이 접속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야. 이게 이런 데다 보면 노크너트라는 게 뭐겠어? 이런 거잖아. 링 디퓨저. 그래서 이쪽 안에다가는 노크너트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링 디퓨저를 넣어갖고 확실하게 고정을 하라 이 얘기야. 흔들리지 말게. 왜냐하면 금속관 공사는 흔들리면은 여차하면 사고로 연결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속관에 전선을 넣을 때는 그냥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전선관 길이가 뭐 한 5m 이하로 짧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을 딱딱 밀면은 어느 정도 밀려 들어가. 근데 5m를 초과하고 뭐 10m를 초과하면 사람 손으로 밀어서는 중간에 더 이상 힘이 못 받쳐서 못 들어가거든. 그때는 오빠가 전에 말했던 그 요비선, 이게 그 요비선이거든. 이 뭔가 호랑이 그 줄무늬 같이 생긴 거, 이것을 여기 안쪽에다 후 계속 밀어넣어. 이거는 되게 잘 구불구불 하면서 다니면서 되게 튼튼해. 그래서 뱀같이 이렇게 쓱 나오면은 여기 꼬리 부분에다가 전선을 묶어줘. 뭐 한 가닥이 될 건 두 가닥이 될 건 가능한 뭐 많이 묶는다 하고 뭐 절연 테이프로 빡빡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하면은 끌려 나와. 나중에 이제 반대쪽에서 잡아 당기면은 그런 식으로 금속관 공사를 하라는 얘기야. 피시테이프라는 것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선 한 가닥을 그 끝에 묶어 잡아당긴다는데, 철망 그래프는 여러 가닥의 전선을 묶을 때 바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금속관에 넣는 전선수, 앞서 금속 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 이내로 하라 그랬잖아. 금속관이라는 건 합성수지관과 비슷해.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할 때는 32%, 그리고 같은 굵기의 전선을 할 때는 48% 이내로. 근데 그때 전선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오빠가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전자적 불평형 이야기하면서 삼상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중요한 개념이야. 전자적 불평형이라는 얘기. 자, 이게 뭐냐면은 교류 회로에서는 전선 한 가닥만에
한 개의 금속관에 넣어 시사하면 관 내에 흐르는 부하 전류에 의해 자력선의 변화로 기전력이 유도되어 금속관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한 관에 시설하여서 자력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상쇄가 되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 원래 이제 전기는 두 가닥의 전선이 있어야지 흐른다 그랬잖아.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하나의 관 안에다 시설하라 이 얘기야. 자, 봐봐. 지금 이게 올바르게 시공한 얘야. 부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스위치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의 구조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관 안에다가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을 시공하라 얘기야.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관을 두 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전용 관, 나오는 거 전용 관. 이렇게 관을 두 개를 두면은 이 관이 전자적 불평형에 의해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관 안에다 넣어라 이 얘기고, 관 끝에서 전선을 보호하려면은 당연하지만 관 끝 같은 경우는 그 거칠어진 걸로 인해서 피복이 또 손상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막고자 절연 부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있는 게 이게 절연 부싱인데 얼핏 보기엔 그냥 반지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 반지 끝부분에 금속이 아니라 말캉말캉한 실리콘 재질 같은 게 있어. 그것을 이제 그 전선관 끝쪽에다 놓게 되면은 우리가 전선 같은 게 움직이더라도 그 말캉말캉한 실리콘이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근데 절연 부싱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거칠어진 면에 전선 피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엔드런스 캡 아니면 터미널 캡, 이게 이제 뭐 우회사 캡, 서비스 캡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회사 캡을 오빠가 사진을 갖고 왔어. 이것도 역시 그 금속관 끝부분에다 딱 달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엔드런스 캡, 우회사 캡이라는 거는 수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즉 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터미널 캡, 서비스 캡 같은 경우는 그 수평 방향으로서의 들어오는 위협, 뭐가 있는지는 오빠 딱히 생각은 안 나. 어쨌든 근데 전선관 자체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한다. 근데 수직 방향인 것은 엔트런스, 그리고 수평 방향인 건 터미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오빠가 좀 적어줄게. 전부 다 결국에는 이제 전선관 자체에 있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자, 마지막. 그리고 이 금속관을 노출, 즉 벽속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곳에서 공사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창고 같은 데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아니면은 뭐 지하 기계실 같은 경우에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배관의 두께, 금속관의 두께 같은 경우는 1mm 이상. 그러니까 좀 두툼한 걸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노출을 할 때는. 그리고 전선이나 접속 혹은 이제 그 배관을 분리한다는 건 그 안에서 전선을 또 접속하거나 이게 나눠진다는 얘기겠지. 그때는 박스나 유니버셜 엘보를 사용한다 이랬는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봤던 그 네모난 상자 형태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전선으로 접속하거나 배관 분기가 모두 가능한데, 유니버셜 엘보를 사용할 때는 전 안에서 접속을 사용하면은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있어. 유니버셜 엘보라는 게 이렇게 생겨 있어서 이 파란색이 이제 전선이라 보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건 이렇게 갔다가 여기 구멍에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거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배관을 분기는 할 수 있어. 이 파이프를 여기다 연결만 하면 분기가 되는 거잖아. 단 여기 안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파이프끼리만 분기를 시키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엘보라고 볼 수 있고, 분기도 하면서 접속도 가능한 거 박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금속관을 조형지에 따라서 시설하게 하는 거, 배관의 지지는 새들이나 네크 등을 이용해서 2m 이하의 길이를 지지하고 오프셋 커플링 접속 직각 구부리는 한 경우에는 30cm 이내로 하나. 이것도 노출로 시공을 하니까 오빠가 새들도 지난 PVC 전선관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이렇게 지지를 딱 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것도 똑같아. 지난번에 PVC 전선관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새들, 네크 이런 걸로 고정을 할 때 이 고정하는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2m 이하로, 너무 널찍널찍하게 하지 말고 2m 이하로 하고, 뭐 그리고 S형 구부리기나 커플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뭔가 중간에 이 금속관의 형태 같은 것을 변화를 주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이제 이 타이트하게 30cm 이내로 이렇게 지지를 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노멀 밴드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 이 90도로 딱 꺾이는데 확 꺾이면은 그 안에 전선이 제대로 안 들어간단 말이야.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멀 밴드를 사용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느슨한 곡선 형태로 직각을 만든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 기찻길 같은 경우 생각을 해서 완만하게 커브를 돌수록 속도를 잘 낼 수 있다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노멀 밴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막 설명을 울랄울랄 막 말을 한 거는 말 그대로 오빠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마치 내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이 신는 건 있는데 뭐 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많이 외우면 돼. 알았어. 다만 이제 현장을 좀 상상하면서 외우면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이제 그러면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공사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 다음에는 어떤 공사야? 다음 강의는 이제 그 가요 전선관인데 이 가요 전선관 같은 경우에도 금속관과 비슷해. 근데 이제 뱀같이 막 구불구불구불 막 하고 다니는 그런 건데 오빠도 이것도 되게 많이 시공한다. 그거랑 이제 덕트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덕트. 덕트. 어렵지는 않는데 역시 이렇게 좀 많이 봐야 될 게 있어. 알겠어. 자, 고생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